합니다. 오늘도 실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제가 오늘 어느 도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또 도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실제로 사주 통변을 해주었던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올해 태어난 간목입니다. 간목이 12운성 보태법상 사지에 앉아있죠. 자, 천을기인은 충미입니다. 충미, 이 미가 천을기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 공망입니다. 이 사주 팔자상에 자축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관한 격은 오에서 병정, 오에서 떠오른 병정이 식상으로서 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행의 대세를 보면 목이 하나, 두 개, 화가 하나, 둘, 셋, 넷. 화가 좀 태고하게 많죠. 여름에 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하나, 그 다음에 금이 하나, 그 다음에 수가 흰 사주에는 현재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보면 목화가 너무 태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목화가 태과하다는 얘기는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끝없이 펼치고자 하는 이러한 에너지의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 식신과 상관이 이 화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사오미, 임묘진, 해야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대운은 이민대운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목화가 태거한데 지지를 보니까 사, 오, 미가 방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 오, 술의 형태로서 삼합의 형태로서 짜고 있죠. 인호수 화국.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불구덩이, 불의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주를 참 열자마자 야, 이거 너무 안정이 안 되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또 정신적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도문의 세계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겠네요 라고 하니까 이 명조의 주인공은 정말 이런 무속의 인자를 포함한 지리산의 도사를 만나러도 가고 종교인들, 그 다음에 뭐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의 어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많이 헤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이 안 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답을 이렇게 구해고자 했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를 많이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무속인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어떤 종교적인 기점에서 스님들도 찾아보고 했다고 하는데 답을 못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봤죠. 이 사주 명조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기가 없다. 자, 제가 물상론상 여름은 금수의 조화가 있었을 때 사주가 아름답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풍선을 불어서 풍선을 위로 띄운다라고 했을 때 목화는 끝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풍선이 보기 좋게 딱 떠있기 위해서는 뭔가 끈으로서 달아매어서 그것을 딱 쥐고 있어야 풍선이 어느 위치에 떠있겠죠. 그런데 목화가 있다 보니까 끝없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없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한 자리에 안주해서 그것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목하다 보니까 뜨거운 여름에 덥단 말이죠. 수가 없어서 더우니까 물을 찾아서 헤매겠죠. 여기저기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 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나를 살릴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르겠다. 나 자신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운도 신유술, 병신, 정유, 무술, 대운을, 세운을 이렇게 흘러왔죠. 자, 그러면 이 불타는 뜨거운
사주팔자에 신유술이 와서 이 목을 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인신충하고 유금이 인유원진하고 술이 와서 인오술로 모든 것을 다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래서 무술년이 제가 그랬습니다. 무술년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이걸 잘 버텼느냐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도 무술년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 사주 자체가 수가 없는 사주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 목까지 거두어들이 술년에 창고로 거두어들여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주 전체가 이제 불덩어리 사주에 불에 수기가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어떤 명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해년이 되면 해수가 그렇지만 기해년이 되면서 사해충하면서 해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은 안정은 취하게는 될 것이다. 해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물을 적셔주고 방향이 해자축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의 어떤 그런 안정화와 함께 새로운 방향성은 조금은 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기를 왜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안정이 안 되고 끝없이 이러한 음적인 영적인 세상을 찾아 헤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자, 이 사주가 화의 태과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상입니다. 식상. 그래서 제가 쭉 보기를 식상이 너무 태과하여서 식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 자, 식상은 제의 어머니입니다. 제는 아버지죠. 제는 아버지인데 식상이 제를 낳죠. 그러면 식상은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자, 그렇게 얘기하기를 할머니 때에 이러한 무속적인 부분을 포함한 절이나 사찰과 같은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할머니 때에 이러한 어떤 이 영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다음에 어떤 무속적인 것을 할머니가 했다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에너지의 운기 자체가 그러한 윗대에서의 그런 에너지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주를 보면 뜨거운 여름에 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 용암과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죠. 용암이 끓어서 에너지 압으로 확 차오르니까 이 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이 못 견디고 이 금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지금 화산 용암이 끓고 있는 산에 그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럼 본인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까? 라고 본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명조는 수기운을 접하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운에서 대운에서 임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정말 장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술년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운천간에 임이 떠 있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에 반갑게나마 한 번씩 그러한 빛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오늘도 저를 만나기 전에 지리산에 도사를 만나러 올라가려고 했다랍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그냥 거기 머리 깎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찰나에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1시간 넘게 제가 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으로 첫 번째 잘 때 머리 위에 자기 전에 머리 위에 항상 요만한 대야나 이런 그릇에 물을 좀 떠놔라. 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기를 땡겨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 분수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놔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오. 자, 기도하는 게 뭐냐면 108배를 올려라. 108배를 올린다는 얘기가 뭐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도 될 수도 있겠으나
나 자신의 이 끌어오르는 화 에너지를 좀 누그러뜨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소토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강하게 차고 들어왔을 때 이 목화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럼 이 에너지를 소토를 시켜줘야 된다. 소토시켜주는 방법은 수로서 수국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화생토로 해가지고 그 토로서 기운을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기로 수로서 머리맡에 물을 두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는 연습, 그러니까 108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소토화시켜라. 그렇게 해야 이 목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좀 받으시라. 처방을 받아서 약을 좀 드시면 또 그런 심적인 안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요즘은 신경정신과에서 약 처방받고 하는 게 뭐 허물이나 흠이 아닙니다. 요즘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정신 어떤 그런 세계에서 일단 빈곤함과 또 이런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줌으로써 또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끊임없이 이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찾아 헤매지 마라. 찾아 헤매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찾아 헤매다 보니까 답을 제시해주는 하지만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뭐 1000단위, 100단위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래야만 본인이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또 허망해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또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기해가 되면서 해수가 오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면서 이제 그 수기를 사이충으로서 이 화기도 충으로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인해 한목하면서 또 수기를 해묘목하면서 수기를 적셔주니까 이제 간목이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또 나름대로 좀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기토가 와서 기해니까 갑기합해서 이 갑을 또 합작용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만 전체적인 또 수기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런 찾아 헤매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힐링을 취하기 위한 활동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한 가지 기운들이 너무 퇴과해서 그 본인의 기운을 절제하고 그 기운을 소토시키고 그리고 그 기운을 융화시키기 힘든 그러한 어떤 팔자명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팔자명조 실관사주 명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